너무 심하고 이렇게 제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고 금전적인 문제, 관계성에서 너무 제가 타격을 많이 받고 저를 쳐다보는 그런 어떤 믿음 자체가 사람들이 저한테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2007년도 7월 달에 제가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. 그렇게 한 제가 싫은 거예요, 이제.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싫고 이거는 제 의지로 되질 않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. 너무너무 이렇게 창피하고 저 자신이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힘이 없음을 내가 왜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정신세계에 제가 빠져 현혹이 돼가지고 거짓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. 집사람한테 보기도 미안하고. 정말 이렇게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처음으로 이제 2007년도에 그전에는 억지로 이렇게 이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쇼로 나가기도 모임에 쇼로 나가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단도박 모임을 계속해서 나갔는데 단도박을 안 했던 기간이 제일 길었던 기간이 2년이에요. 마음은 이렇게 안 하겠다고 또 다짐을 했지만 또 그것도 또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건 정말 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꼈죠. 도박하고 몽땅 잃고 온 날은 저한테 눈물 흘리면서 무릎까지 꿇고 남자가 그래서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죠. 그러면 제가 그래 앞으로 안 하면 된다고 안심을 시켰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자기도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하겠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.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거 그런 약속일 뿐인데 제가 한국을 2011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같이 한번 같이 있자고 해서 미국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2011년도에 갔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수면제를 안 드시면 잠을 못 드셔요. 그래서 한 6시 정도 돼서 수면제를 드리고 제가 가는 데가 부산 카지노를 제가 다녔어요. 한 1년을 했나 봐요. 매일 그냥 택시를 타고 다녀요. 마산에서 부산까지 1시간이면 가요, 택시 타면. 그래서 아침에 어머님 일어나시기 전에 저는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안 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. 마산에 집에 가면 자기의 농이 있는데 거기에 어머님이 돈을 좀 많이 은행에도 좀 많이 놔두셨지만 거기에 현금 미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원화, 수표, 한국 수주로 자기압을 사용하니까 자기압 예를 들어 2억짜리를 10개 묶음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놨더라고. 그래서 이제
조금씩 이제 뺏은 게 이제 뭐 좀 몇십억 정도를 뺏었죠. 어머니 이제 조금 편찮으실 때 잘 돌보고 일해주는 자녀가 우리 남편이 그중 조금 말도 곱게 하고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그런데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. 그 딸들도 많은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고모들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안 대하더라고요. 이 아들이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아들한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. 조금 이렇게 어머니를 잘 챙기고 이런 면이 누구보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마음적으로는 의지하는데 매번 당하셨겠죠. 의지했다가 또 당하고 의지했다가는 또 일을 터뜨리니까. 얼마나 도박을 많이 했냐고 그러면 돈을 1억을 잃으면 그날 저녁에 1억을 잃으면 그게 이제 그 개평이라고 그러죠. 그 속된 말로.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이 정해진 게 있어요. 1억을 잃으면 돈을 그 회사에서 얼마를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고 10억을 잃으면 얼마를 보상해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한 3천만 원짜리 수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뭐 5억을 잃은지 10억을 잃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면서 이 돈은 오늘 저녁에는 못 쓰고 24시간 지나야 쓸 수 있는 돈입니다. 그 도박 중독자는 또 쓰면 또 거지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돈을 또 밖에 그 와리강을 또 해준 데가 있어요. 환전소에서. 그걸 또 와리강을 또 뭐 10% 20%를 떼고 그래서 뭐 말도 못했어요. 뭐 그 액수도 너무 컸고 그때 제가 일생에서 도박을 제일 많이 액수도 제일 큰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게 되고 (2012년 12월 23일) 날 그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모임의 대표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. 지금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지금 부산 간다. 조금 차를 되돌리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도 좀 할 것도 있고 집사람이 그걸 시켰어요. 좀 근데 한번 들어보자,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게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마지막 도박 일자가 된 거죠. 2012년 12월 23일이.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. 어머님이 이제 그 오늘 내일 하셨고, 그래서 어머님은 2013년 6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, 6개월 동안 끊고 있는 걸 알고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다 했죠. 지나간 일이라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,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.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머님 말씀을 잘 못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. 손을 잡고.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어떻게 훔치고 돈 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거 어머님 다 아셨어요. 다 아는데 이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셨던 건데 어머니한테 무시당했던 것 같아요. 어려서 내쳐졌던 것 같아요. 어머니가 네가
잘했다고 했을 때 남편이 애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,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은 별것도 아닌 저 말 한마디에 저렇게 며칠씩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평생을 어머니 인정을 갈구한 사람 같이 아주 사소한 그런 칭찬이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사랑, 애증 관계 같아요. 사랑은 하고 의지는 하고 싶은데 일을 자꾸 터뜨리니까 그런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의지하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관계예요. 애증 관계. 이제 그 집사람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그런 죄책감,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이렇게 너무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끼쳤다는 그런 그 죄의식 같은 거, 그리고 어머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그 부산 갈 때 일찍 좀 주무시게 하려고 약을 조금 더 이렇게 분량을 좀 이렇게 더 탄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, 그 정말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한 그런 그 정말 그런 후회가 많이 돼요.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도박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이제 단도박 모임에 나오는 그런 그 같은 도박 중독자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. 이제.